보리와 끼리의 심리토크. 네, 안녕하세요. 보리끼리 온라인 심리상담센터의 보리쌤, 끼리쌤입니다. 네, 끼리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우울증의 핵심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저희처럼 뭐 심리를 공부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누구나 걸릴 수 있죠. 그럼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가 보리쌤한테 이 우울증 증상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래서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정말 우울할 때는 혼자 그냥 있으시다가 사고가 나서 진짜 오시거나 뭐 주변 사람이 끌고 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우울증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해졌다고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병원을 갈 정도로 내가 우울하다고는 잘 인식을 못 하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병원 한번 가봐라, 그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네. 이제 보면 딱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하루 이틀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주 이상 계속 우울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느끼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의 네. 증세, 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서 영역을 네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많이 슬프죠. 그쵸. 맨날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울한 이렇게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우울만 한 게 아니라 짜증도 이렇게 쉽게 나고 감정 기복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울함을 바탕으로 한 감정 기복이 그쵸. 우울하니까 사소한 자극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지금 나는 몸도 또 되게 힘들거든요, 우울하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도 힘들고 안 좋은 생각 들고 계속 마음이 슬픈데 누가 옆에서 쭉 건드려. 그러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쉽게 나는 거죠. 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네네네. 그런 행동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재밌었던 게 재미가 없어져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던 분들 재미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 게임 막 좋아했었는데 재미없어지고, 집에서 OTT 보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OTT? 네. 심각한데? 아니, OTT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그러니까 이전에 재밌었던 게 내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또 추가로는 집중이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세요. 네, 이거는 우울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전에는 집중이 잘 됐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멍을 자주 때리시고 좀. 그런 멍을 때릴 때는 네. 단순 그냥 멍 때리는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멍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막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우울한 분들은 지친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을 때부터 힘들거든요. 아침에 양치할 때부터 힘들어요. 근데 뭐 우울하다고 학교 안 갈 수도 없고 회사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많이 지쳐서 이렇게 멍 때리시는 것도 같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단시켜 버리는 것도 같아요. 그런 모든 일이 나한테 들어오는 감각들을 차단시켜서 네네네네네. 조금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약간 그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네. 그리고 감정이 좀 없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원래 막 기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쁘다가 재밌다가 조금 슬프기도 하다가 화났다가 뭐 이렇게 다시 좋다가 이러는데, 좋은 감정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감정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허감이 진짜 크겠어요. 공허감이 정말 커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공허감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더 쉽게 알 수 있기는 해요, 이 행동들이. 왜냐면 내 기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우울해지시는 분도 있지만 서서히 우울해지시는 분도 있어서 오히려 감정적인 것보다는 내 행동의 변화나 이렇게 몸의 변화로 사실 체크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드러나는 것 중에 뭐 신체적으로 변화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신체적인 변화가 저는 제일 봤을 때 핵심이라고 보는데 특히 저는 이거는 이렇게 약을 먹고 안 먹고가의 기준도 될 수 있다고 조금 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거나 거의 못 먹는다. 이렇게 식욕이나 이제 수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솜을 안고 이렇게 막 10kg,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손 발에 묶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에 10kg, 10kg, 발에 10kg, 10kg.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가벼운데 우울증 걸리면 일어나는 것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kg짜리 달고 똑같이 양치하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면 그게 회사 가면서부터 이제 지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몸이 실제로 정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무겁다. 이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울증이 아니신 분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귀찮아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 실제로 몸에 내가 50kg짜리를 달고 다니는데 당연히 무겁고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몸의 무거움이 느껴진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잠의 기준은 평소 내 수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4-5시간만 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시간 자시는 분이 있으니까 평소보다 내가 많이 잔다면 평소보다 잠을 못 든다면 그게 한 2주 정도 지속이 됐다면 인 거. 2주인가요? 네, 2주 정도 이제 지속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신체 뭐 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신체, 뭐 내가 표현하는 것들 이거 제외하고 네. 이제 나머지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우울증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들고 대부분 나를 자책하는 생각들이 커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나 왜 이러지? 나 병원 가봐야겠다. 이렇게 우울증이 들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이렇게 콧물 나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자기 비하적인 생각, 나를 탓하는 생각들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뭐 사실 상담으로도 되게 많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을 가기보다는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뭔가 더 근데 그럴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자기를 자책하면서 노력으로 극복을 하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이거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울한 이 네. 생각들이나 이런 게 네네네. 그 생각으로부터 우울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우울 전반적인 뭐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테고 네. 그게 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으로 발현이 된 걸 텐데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네네. 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뭔가 취약할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감기랑 똑같이 생각을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랑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사람들이 너 왜 못 뛰어? 이러면 너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근데 자기가 다리 부러진지도 몰라. 계속 자기도 뛰려고 해. 더 골 때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질문을 사실 끼리쌤께서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왜 걸렸냐? 뭐 그냥 걸린 사람도 진짜 있고, 아니면 평소에 춥게 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다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울증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유전적인 게 이렇게 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찾아온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신체적인 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근데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이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게, 근데 내가 우울증이 왔을 때 우울증인지를 잘 몰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에 클릭을 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클릭하신 분들이. 네네. 뭔가 내가 좀 우울한가? 뭐 이런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근데 우울증까지는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이 항목들에 내가 지금 해당이 된다면 이것도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항상 보면은 진짜 정점을 찍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계속 이어져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완치의 개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괜찮아졌다가 다시 조금 더 깊은 우울로 갔다가 괜찮아졌다가 갔다가 이게 막 반복돼서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울했던 사람이 이제 커서도 쭉 이렇게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도 조금 보고 그래서 항상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신 게,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또 감기, 너무 막 요즘엔 감기 같다. 근데 어떤 우울증은 당뇨 같고, 어떤 우울증은 하반신 불구 같은 우울증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장르가 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병원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야 빨리 이제 병원에 오고 이렇게 전문적인 개입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감기야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이거는 하반신에 이렇게 마비와 같다. 그런 우울증도 진짜 있고, 그건 사실 이제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우울증도 있고, 이제 끼리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당뇨처럼 평생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평생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아대는 우울증도 있고, 진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살다가 잠깐 좀 우울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다. 저는 그러니까 보리쌤하고 저하고의 그 일하는 필드의 영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충격이야. 아니, 그렇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유를 하면은 이게 좀 해결이 되네. 내가 궁금했던 점이. 나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 이게 만성적인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고. 있죠. 그거 너무 중요하고, 그래 만성적인 분들은 사실 이렇게 우울보다는 공허감, 텅 빈 거 같은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채색인 느낌. 그러니까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울해요 보다 집중이 어려워요. 마음이 늘 공허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군요. 네, 그 기본값이 우울하다 보니까 우울에 대한 인식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인식이 크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그래도 종류의 우울증이 있는. 네. 그리고 개인마다 그 특성도 다 다르기도 하고, 또 동반 질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랑 플러스 다른 동반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진짜 그 몸속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막 합병증 오잖아요. 진짜 이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당뇨여도 합병증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울함, 우울증 이거 딱 하나가 아니라 우울증이 있으면 뭐 다른 성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불안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ADHD 이런 거 우울증 동반 질환 잘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능력에 있어서 본인이 막 산만하고 막 주의력이 막 이렇게 분산되고 하면 진짜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이 너무 가고, 그것 때문에 오는 그 결과들,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난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쵸. 맞아요. 순환되는? 맨날 비난받고. 네. 근데 오늘 진짜 얘기를 해봐서 딱 얻어가는 게 진짜 만성에 대한 그런 만성 우울, 이게 단기적으로 딱,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라 하면은 빨리 회복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질병적인 시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질병 이렇게 뭐 다치면은 후시딘 바르고 뭐 이렇게 붙여놓고 낫는 것처럼 마치 마음의 병도 뭔가 내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받아서 먹고 하면은 이제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면서 가는 거는 확실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상처 치유되는 것처럼 언제 낫는다라는 이 보장이 없다라는 점이 그쵸. 그게 참 힘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원래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우울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끼리쌤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그냥 그럴 때는 얘를 고친다 개념보다는 이제 어쨌든 일상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얘를 이제 관리하고 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 원래 뭐 신체도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이 아예 절단되거나 하면 이제 이거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도 그렇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특이한 내 마음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우울의 장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우울한 분들이 자기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 우울하니까. 이게 우울이 주는 장점이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글쎄요. 저는 더 큰 일을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평생 관리를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 사람에 대해서 깊게 사고하시고 깊게 연구하시고. 근데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아, 그렇잖아. 그렇게 자기 통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안 끼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난 그런 걸 들으면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서도 이제 그 다른 게 좀 이상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그냥 무례한 사람도 내가 다 진짜 다 내가 해주고 싶네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우울한 분들을 보호해주고 싶네요. 아니 얼마나 자기 통찰을 하면은 그래, 지금 내 탓이 아니고 또 내 탓으로 생각을 해서 힘든데.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끼리쌤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다 쳐버릴 수 있으면 제가 다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되게 예술틱해요. 그것 또한 정말 그래서 예술가랑 이 멜라콜리한 그 감정이 떼어낼 수 없는 건가요? 아무튼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그런 참 잘하고 있다. 되게 이타적이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좀 이런 증상들에 해당이 되나 생각이 들면 내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병이다 이 생각을 딱 스탑하고 좀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지인들한테 좀 내 얘기를 나누고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햇빛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을 봐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 걸리면 현실적으로 운동하기가 힘들긴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이 영상 따로 나중에 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래 없나요? 괜찮아에 관련된 노래 없어요? 괜찮아요? 네. 우울증 걸린 분들이 들었을 때 뭐가 있을까? 제가 플리 채널을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가쁜 고백? 아니 운영을 해서 네. 사람들도 꽤 많이 보고 이랬는데 네. 저의 그런 나태함이죠. 나태함 때문에 잠시 업로드를 멈추고 있는데 어쨌든 그 채널에 제가 그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때로는 말보다 뭐 음악이 위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플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쭉쭉쭉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나름의 좋다.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네. 그런 음악들 올렸는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걸 추천을 해주셨냐면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라는 노래를 이것도 좋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뭔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 마냥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이 가고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주신 분의.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더 해라.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뭘 더 하고 뭐 막 하게 하고 뭐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막 우울하지 마 하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뭔가 병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빨리 벗어나야 되고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병적으로 뭔가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네. 어머머. 이런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음악 치료하고 그 음악 통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우울하다고 해서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그 감정 그대로 맞춰서 우울한 음악을 틀거나 조금 그 에너지 수준하고 맞는 음악을 틀어서 좀 음악으로 공감해주는 거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신나는 음악은 되게 전환적인 그런 바꾸는 그런 의미여서 사실 근본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이게 안 되고 전환시키는 거는 왜냐면은 뭐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전환했어. 앞면이 나왔어. 근데 다시 나는 뒷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동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해결 문제의 근본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에너지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깊게 더 느끼게 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하거나. 이게 저도 이렇게 치료해보면 그러니까 우울함을 느낄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울함을 못 느끼게 해서 치료실에서 우울함을 느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주변이 너무 다 이렇게 자극이 없어서 와서 좀 재밌게 기쁨을 느끼게 해야 되는 또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어렵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같이 머물러 줘야죠. 우울한데. 또 막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우울한 걸 틀어놓으면 그걸 좀 거부하거나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신나는 음악 듣고 아니면 좀 자기가 좋아하는 곡 위주로 해서 노래를 듣고 뭐 가사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본인의 에너지하고 잘 맞는 감정의 곡들이 더 아마 공감이 갈 거예요, 속으로는. 근데 또 어쩔지는 모르죠. 이렇게 저희가 우울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네요. 계속 뭐 한두 시간이고 이건 계속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울함 많죠. 우울한 마음에 오늘은 저희도 같이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있으니까요. 이제 재생 목록 보시면서 여러 이야기 그냥 라디오 틀어놨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항상 같이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래요. 힘들 때 같이 있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내용이 좀 공감이 가시고 또 괜찮은 시간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